머리를 감다가 생각났다. 여기 저장하면 분실한다. 당장에 종이와 연필 잡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를 어떻게 만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뇌를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창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가 막 그럼 애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면 재밌겠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듬인데요. 이런 카피를 쓴 적 있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강원도.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최문순 후보 슬로건으로 썼던 건데요. 재밌죠, 그죠? 리듬이 맞아서. 그냥 오로지 강원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그냥 넋놓고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는 뭔가라고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보십시오. 네, 제 책 광고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책은 나온 지 한 5년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한 3,000명 가까운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똑같은 질문. 네 인생에 가장 소중한 단어가 뭐냐. 그래서 많이 대답한 순으로 1등에서 50등까지 50개 단어를 추렸고 그 50개 단어로 책 한 권을 쓴 게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마라는 단어를 네 번째로 꼽았어요. 그럼 엄마보다 더 소중하다고 대답해 준 단어가 3개가 더 있겠죠. 각자 생각해 보셨죠? 1, 2, 3위는 뭐였을 것 같아요? 응? 나, 가족, 행복, 사랑 다 나왔어요. 1, 2, 3위가. 와, 정말로 빨리 나왔네. 다행입니다. 1위는 가족이었어요. 2위는 사랑. 3위는 정말 나는 의외였어요. 의외였는데 딱 보고 했는데 바로 고개 끄덕끄덕했던 단어. 나. 정말 소중한 단어죠. 나. 그래서 가족, 사랑, 나, 엄마 순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게 각각 다른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 또는 그런 관계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위가 아마 꿈이었던 것 같고요. 6위부터 이제 순서는 정확치 않은데 뭐 행복, 친구, 사람, 건강 뭐 이런 단어들이 열정 뭐 이런 단어들이 쭉쭉쭉 이어지다가 16위인가에 돈 있어요. 돈보다 조금 아래에 이제 아버지. 그나마 아버지가 이 순위에 든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엄마를 4글자로 표현하면 미안해요. 12글자로 표현하면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이게 글자 수 가지고 말장난을 한 건데 장난스럽다라는 느낌은 안 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의미와 재미를 다 포괄한 글일 거예요. 다 내 얘기 같죠, 그죠? 우리가 다 대충 불효를 하고 사니까. 자, 네 번째 요령은 돌자, 뒤집자라는 거예요. 뒤집자. 세 번째 요령인가요? 네 번째 요령. 뒤집자. 우리는 평생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늘 반듯한 자세로 보면서 삽니다. 그죠? 집이 뒤집혀 있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늘 똑바른 자세로 보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면 그 뒤집는 순간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가 나한테 푹 하고 달려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보지 말고 한번 뒤집어서 한번 보라는 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력이란 단어를 제가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경력을 막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 봤어요. 경력을. 뒤집어 보면 뭐가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경력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냥 얻어지는 경력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렵지만은 그게 다 나한테 나중에 힘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어떤 뭐 힐링을 주는 뭐 그런 글인데요. 불행하게도 내가 경력이라는 단어를
24시간 동안 이렇게 뚜렷하게 보고 있어도 역경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을 한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뒤집어야 역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막 생각했는데 별게 없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시켜서 하던 생각을 이어가면 되는데 요거 과정을 꼭 한번 거쳐라. 뒤집는 과정. 뒤집어 보면 의외로 거기에 아이디어가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고 별게 없으면 다시 원위치시키면 된다. 네 번째 이제 따자라는 건데요. 따와라. 뭔가를 모방하고 패러디하고 훔쳐와서 내 걸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모방하고 무엇을 패러디할 것인가? 그냥 뭐든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속담, 격언, 드라마, 영화, 연극, 책, 논문, 뭐 심지어는 화장실에 있는 낙서도 좋으니까 뭐든지 내가 먼저 갖고 와서 그걸 써라. 그걸 패러디하는 거죠. 이게 뭐 경찰에서 연락 오고 이럴 우려만 없으면은 무조건 그냥 훔쳐오라는 거예요. 이 이제 시력표인데요. 벌써 한 6년이 됐는데요. 2014년 봄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건강검진 가면 이 시력도 검사를 하잖아요. 숟가락 같은 거 한쪽 눈에 대고, 뭐 비행기 하면서 뭐 이쪽 뭐 이런 걸 했어요.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시력표를 그때 딱 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재밌다. 이거를 패러디하면 근사한 내가 포스터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5년 전이었나요? 그러니까 세월호 일주기를 며칠 앞둔 그런 상황, 그런 때였는데, 세월호 일주기 내가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야지 생각만 있었는데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딱 세월호 포스터인 거예요. 이 시력표라는 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글자나 그림이 점점 작아져서 희미해지잖아요. 세월호가 1년이 지났어요.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굉장히 정말 아팠는데, 정말 슬펐는데, 이게 6개월 지나고 8개월, 10개월, 1년이 돼가니까 점점 그 아픔이나 이런 게 흐릿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 시력표로 해보자 해서 이거를 그냥 훔쳐온 거예요. 훔쳐와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요. 숫자도 4월 16일 416으로 바꾸고, 그림도 배로 바꾸고, 잊지 않을게라는 5글자가 점점 작아져서 흐릿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카피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지만 관심은 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런 게 그냥 누가 먼저 쓴 사람이 임자라는 거죠, 그죠? 이게 따자입니다, 따자. 예, 이제 8번째까지 왔어요. 3시에 맞춰야 애 데리러 간다고 뭐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하자는 자세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발상 전환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뭐 많이 듣는 얘기죠, 실패. 되게 이제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나도 진짜 하고 싶은데 아직은 내가 내공이 약간 부족하니까 내공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쌓은 후에 내년 여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년 여름에 시작 못합니다. 내공은 언제 쌓이느냐? 하나를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쌓이는 거야. 지금 당장 도전을 해서 성공이든 실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거기서 내공이 쌓이는 거지, 쌓인 후에 내가 도전하겠다 이런 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상전환이라는 것은 90명, 100명 중에 95명이 똑같은 답을 쓰면 한 5명 정도가 새로운 답을 쓰는데 이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쓰는 데는 처음에는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95명이 쟤는 꼭 튈라 그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거를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상 전환에 정말 필요한 거는 뛰어난 머리, 뭐 인내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맷집이에요, 맷집. 그런 얘기를 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견디면서 뭔가를 내가 새로운 생각을 자꾸 내놓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도 야 근데 쟤는 좀 뭔가 진짜 다른 것 같지 않아? 라고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이제 들어주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떤 맷집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내공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무조건 저질러라. 처음부터 뭐 저지르고 나서 설거지는 나중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딱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내 앞에 쌀이 있고 물이 있고 토치 있고 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얹혀야겠죠. 근데 내가 죽기보다 싫은 일이 설거지예요. 그럼 이게 어떡하죠? 밥을 먹고 나면 틀림없이 설거지거리가 나올 거잖아요. 아, 나는 배가 고파 지금 죽을 것만 같지만 나는 설거지는 진짜 싫어. 이게 다 있는데 그냥 앉아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는 거죠. 배가 고픈 거는 지금 당장 내 아픔이고 내 현실이잖아요. 설거지는 미래에 닥쳐올 고난이죠. 그죠? 일단 배가 고프면 밥을 해서 먹고 보는 겁니다. 미래를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면 현재에 도전하는데 굉장히 주저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해서 먹고 다 먹고 숟가락 딱 놓는 순간 생각지도 않은 초인종 소리가 띵똥띵똥 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 열어보면 설거지가 취미인 친구가 뭐 놀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될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를 자꾸 내 예단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금 도전을 포기하는 거는 정말 바보스럽습니다. 일단 저질러라. 설거지는 나중에 생각해라. 그래야 뭔가 새로운 발상을 얻을 수가 있다. 3할 정도 치면 잘 치는 타자죠. 야구에서. 카피라이터 10줄 썼는데 3줄 건졌다. 막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성공 기준은 10타수 3안타 정도, 3할 정도인 거예요. 10타, 그러니까 10번 중에 3번만 성공하면 굉장히 어떤 일이든 잘하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3할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자꾸 18을 생각해요. 18. 한 번도 실패하기 싫은 거예요. 18. 18. 여기 아니라 18. 10타수 10안타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선동열이 마운드에 있으면 타석에 안 들어서요. 삼진 당할 것 같으니까. 만만한 투수가 있을 때만 들어서죠. 좀 되겠죠. 근데 실패보다 더 비참한 지체, 정체, 그냥 그 늪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도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나는 3할을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20대에 뭐 한두 번 실패를 했다. 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학교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한두 번, 두세 번 실패했다는 게 내가 3할을 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하고 붙어보면은 아직도 서너 번 실패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3할은 칠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 도전에 주저함이 조금이라도 덜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세로 도전을 하라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영작까지 왔습니다.